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중요한 정보, 어쩌면 우리가 의뢰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파헤쳐볼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병원 치료 중에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생겼을 때 만약에 의료진의 실수가 있었다면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은 질병 관련 문제니까 상해보험이랑은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금융감독원의 실제 분쟁 조정 사례를 보면서 바로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보험 약관 속 상해라는 단어의 숨겨진 의미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대체 왜 보험사는 의료과실을 사고로 잘 인정 안 하려 하고 또 법원은 왜 다르게 판단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의료과정에서 좀 안 좋은 결과가 생겼을 때 보험 분쟁이 상당히 많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내가 원래 아파서 치료받다가 생긴 일이니까 이건 질병 문제지 뭐 사고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오늘 저희가 좀 집중할 부분은 바로 의료 과실입니다. 만약 의사의 실수가 명백히 있었다면 그게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즉 상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죠.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금융감독원 자료에 나온 A씨 이야기인데요. 비뇨기계 질환으로 동네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퇴원하고 나서 상태가 좀 안 좋아지셔서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안타깝게 사망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음 수술했던 그 병원에서 좀 부적절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은 따로 해야 하는 두 가지 수술을 그냥 동시에 진행했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었고, 병원 측도 이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과실이 객관적으로 딱 확인된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유족은 당연히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마침 가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보험사는 수술 자체는 환자가 동의한 거고 사망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위험일 뿐이지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듣고 보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수술 동의서에 보통 그런 위험 감소 내용 같은 게 있으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보험사가 흔히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보험 약관상 상해라는 게 급적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는 환자가 수술에 동의했으니 그 위험까지 어느 정도 예상한 거 아니냐. 다시 말해 우연성이나 외래성이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수술은 외부적인 행위지만 환자가 동의를 했으니까 이게 우연한 외래 사고는 아니다. 이런 논리죠. 근데 수술 동의가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을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금융감독원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여러 판례를 보면요, 환자가 특정 수술이나 치료 자체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했던 의료과실로 인한 나쁜 결과, 그러니까 사망이나 장애까지 동의했거나 예상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즉, 환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과는 별개로 의료진의 실수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적 요인이 개입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외래의 사고로서 상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뭐랄까, 길을 걷다가 넘어져 다치는 것처럼 의료과실이라는 그 외부 요인 때문에 내 몸이 손상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행위 자체에 동의한 거랑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피해를 입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 의료 과실이 일종의 외부 충격처럼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핵심은 바로 예측 불가능했던 의료 과실이라는 그 외부적 요인의 존재 여부입니다. 이게 입증된다면 질병 치료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렇군요. 이야, 이 첫 번째 사례만 봐도 정말 중요한 점을 알 수 있네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병원 측 과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증거, 합의서나 판결문 같은 게 있다면 상해 관련 보험금 청구를 그냥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내가 혹시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특히 상해 관련 담보를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술이라는 적극적인 행위 중에 발생한 과실이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도 상해 사고가 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건 좀 더 헷갈리는데요. 그 소위 부작위,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과실에 대한 질문이시군요.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요. 실제 분쟁 사례가 있습니다. 네, B 씨 사례를 좀 보죠. 허리가 계속 아파서 대학병원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태가 확 나빠져서 걷지 못하게 됐고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하반신 마비라는 아주 큰 장애가 남으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처음 진단할 때 필요한 검사, 예를 들면 MRI 같은 걸 제대로 안 해서 병명을 잘못 판단했고 오진, 그것 때문에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었다는 걸 병원 측에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명백하게 의사의 과실 때문에 환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참 안타까운 경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도 보험회사는 상해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논리를 내세웠어요. 아니 이건 의사가 뭐 수술 칼을 댄 것도 아니고 주사를 잘못 놓은 것도 아니지 않냐. 그냥 제때 검사나 치료를 안 한 것. 부작위일 뿐이니까 신체 외부로부터 온 요인, 즉 상해의 요건인 외래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물리적인 가격행위가 없었으니까 외부 사고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부작위가 상해의 외래성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이제 핵심인데요. 외래성이라는 게 사고 원인이 신체 외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언뜻 생각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 부작위가 어떻게 외부 요인이 될 수 있나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도 바로 그 점을 파고든 것이고요. 네, 저도 사실 처음엔 그 부분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아무것도 안 한 게 어떻게 외부 사고가 될 수 있지? 하고요.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를 보면 이 문제를 아주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만약 의사가 마땅히 해야 할 적절한 조치, 예를 들어 정확한 진단이나 시기적절한 치료 같은 걸 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 하지 않음, 부작위는 마치 환자의 몸에 직접 해를 가하는 어떤 행위를 함, 자괴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자체가 환자의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외부에서 방해하고 침해한 행위다.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환자는 적절한 진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의 부작위, 오진이나 치료 지연 같은 것 때문에 그 기대가 무너지고 오히려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그 부작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외래성이 인정되고 결과적으로 상해 사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이런 판결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의료 과실은 직접 손을 대는 실수뿐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진단이나 치료를 놓치는 바람에 환자 상태가 심각해진 경우에도 보험 약관상 상해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작위든 부작위든 중요한 것은 의료과실라는 예측하지 못한 외부적 요인이 개입해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그 여부입니다. 이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상해보험금 지급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병원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결과가 단순히 원래 가지고 있던 질병 때문이 아니라 병원 측의 명백한 과실 때문이라면 그것이 수술 중 실수, 작위든 아니면 오진이나 치료 지연이 부작위든 보험 약관에서 말하는 상해 사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청취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이런 일이 나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일어난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심각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게 상해 사망이나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정말 꼭 강조하고 싶은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실질적인 핵심 정보가 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이 상해 사망 특약이나 상해 후유장애 특약 같은 보장에 본인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요, 이런 상해 관련 특약들은 일반적으로 전체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고 보험료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몇백 원, 몇천 원 수준이니까 가입할 때 설명을 들었더라도 금방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으로 포함된 보장인가 보다 하고 신경을 잘 안 쓰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보험료가 싸니까 이게 뭐 얼마나 큰 보장이 되겠어 하고 무심코 넘겼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저렴한 특약들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 액수는 특히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억 단위로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의료사고를 겪으셨다면 이건 병 때문에 치료받다 생긴 일이니까 상해는 절대 아닐 거야, 이렇게 단정짓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인데 가입하신 모든 보험 증권을 한번 꺼내서 꼼꼼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증권 안에 상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보장, 특히 상해 사망, 상해 후유장애 이런 항목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네, 뭐 지금 당장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가지고 계시는 보험증권이나 아니면 가입 내역서 같은 걸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보험사 홈페이지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상해 관련 담보가 있는지, 또 있다면 보장 금액은 얼마인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만으로도 만일의 사태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적다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저희의 분석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결과 뒤에 의료 과실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보험에서 보장하는 상해 사고일 수 있다는 가능성. 보험증권 확인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주로 보험금 청구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만약 실제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사실 보험금 청구 이전에 혹은 뭐 청구와 동시에 그 의료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실 입증을 위해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미리 좀 고민해보는 것이 단순히 보험금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물론 이게 법률이나 의료자문을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복잡지만 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차근차근 살펴보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깊이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